오늘 국정감사에서 되게 여러분 심각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되게 심각한 얘기가 저는 오늘 국정감사에서 제일 심각하게 보는 건데 세상은 조용하대요. 국정감사 뉴스 중에서 이겁니다. 한전 3월 UAE 바라카 1.2조 대출 청구서 날아온다. 자금 조달 막마. UAE 바라카 지분 18% 출자, 수훈 등 9.1억 불 대출. 수훈은 수출입은행. 수출입은행 줄여서 수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럽,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 있잖아요. 바라카 원전의 지분을 18%를 한국전력공사가 가지고 있고요. 그 지분 투자를 하려고 9억 1천만 달러를 수출입은행에서 빌렸어요.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1조 2,558억입니다. 그거 3월까지 갚아야 돼요. 3월까지요. 자, 그래서 한전이 20조에 달하는 바라카 원전을 했는데 이것도 여러분 내가 오늘 별의별 걸 다 조사했어요. 이때 2009년에 원전 수출할 때는 한전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명박 정부에서는 한전 중심으로 1원화를 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수원으로 2원화를 했대요. 그래서 한국형이랑 똑같아서 별로 기술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기술적이 아니라 그냥 시공만 하면 되는 거는 한전이 하고, 그쪽 나라에 맞춰서 여러 가지 설계 변경이 벌어져야 되는 거는 한수원으로 한다. 그래서 영국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미국 이쪽은 한전이 하고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스웨덴, 핀란드, 루마니아, 필리핀 이쪽 영업은 한수원이 한다. 이렇게 두 개로 분리돼 있대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지금 그래서 지금 체코는 한수원이 하는 거고 이 UAE 원전은 한전 영역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 때 2016년 때 가른 겁니다. 두 개를. 그렇다고 하고 일단은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 이거는 한전 영역인데, 한전의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이 20조였고 그 중에서 18%가 우리가 출자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돈 버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돈 벌어서 발전해서 전기 팔아서 이제 우리가 피드백을 받는 건데, 그 중에서 1조 2,558억이 3월, 내년 2025년 3월에 상환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한전에 이 돈을 갚을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이 돈을 갚을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한전이 어떻게 했냐? 그래서 오늘 날짜로 산업용 전기요금 9.7%를 걷어서 거기서 더 걷는 돈으로 3월달에 이거를 메꾼다. 이야. 여러분, 한전 적자가 올해 지금 한전 2분기 말까지 누적 적자가 41조 원이고요. 부채는 203조 원입니다. 2분기 말까지 누적이 한전인 적자가 41조고 부채가 203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회사채, 그러니까 한전의 회사채니까 우리가 이것도 한전채라고 부른대요, 그냥. 아니 한전도 이제 아니 그냥 너무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서 한전이 채권 발행하는 게 비중이 커서 그냥 한전채라고 얘기를 해버린다는데, 너무 이렇게 되면서 회사채 시장을 교란을 하니까 한전채 발행을 줄여야 된다고는 여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전채 발행 규모를 2027년 말까지 절반으로 줄여야 돼요. 그렇게 지금 협약을 했단 말이에요. 27년까지 한전이 발행하는 채권 규모를 절반으로 줄인다. 채권을 갚는 건 둘째치고, 응? 발행 규모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발행 규모를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적자가 41조가 나버렸다고. 이게 여러분 뭐의 결과입니까?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태양광의 결과입니다. 근데 나는 물어보고 싶어. 태양광 때문에 한전이 이렇게까지 적자가 나는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 풍력 발전을 또 해야겠어요? 윤석열 대통령님? 김대기 중국 대사님, 이간섭 장관님, 실장님, 이런 분들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상황에서 풍력 100조를 나라 돈 들여가지고 하면 한전의 적자 규모가 태양광만 해놓고도 지금 41조인데 어쩌려고들 이래. 그래서 현재 대출도 있고, 그러니까 부채가 203조고요.
부채가 2분기 말 기준 203조고 적자가 막 41조씩 이렇게 나면, 그리고 지금 79 회사채가 79조, 대출 이런 거까지 해서 지금 203조인데 그리고 이제 그거 있잖아요. 그 자본금과 적립금의 5배까지, 2배에서 5배까지 그 회사채를, 한전채 발행을 5배까지 늘리게 해준 게,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 다 2배에서 5배까지 회사채를 발행할 수 했었던 게 2027년 12월 31일까지예요. 그러니까 2027년 12월 31일이 되고 나면 그러면 회사채 발행도 되는 거죠. 그러면 한전이 부도가 나요. 한전이 부도가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기요금을 올려야죠. 한전이 부도가 나지. 그러면 여기서 한전이 부도가 안 나면 어떻게 되냐? 한전이 만약에 요금을 올리지 않고 계속 회사채를 발행해서 이거를 메꾸게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대한민국 채권 시장이 붕괴해서 중소기업들 그리고 대기업 중에서도 자금 조달이, 회사채 자금 조달을 한전만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기업들은 죽으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채무를 줄여가는 방법 없어요. 요금 올리는 거 말고는. 근데 요금을 이거 9.7% 올린다고 이게 요금이 이게 적자가 흑자로 바뀌느냐? 아니요. 그러면 친환경으로 계속하면 저는 봐요. 저는 뭐로 보냐면, 여러분 지금 전기세 있잖아요. 이대로 풍력 발전 계속 깔아대고 태양광 풍력 깔아대면 30% 이상 오릅니다. 30%가 뭐예요, 여러분? 이대로 쭉 가면 2배 오르지. 그러면 산업국가 대한민국이 엔드입니다. 엔드. 끝. 그게 지금 어저께도 얘기했는데, 바라크 원전 뭐 이렇게 나오면서 이 기사에서 보다 보니 마탱이가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이거 PC주의잖아요. 이 PC주의 중에서 환경 부분입니다. 우리가 한국 정치에 PC주의가 들어온 다음에 한국이 재앙의 문을 열었어요. 녹색운동이죠. 녹색운동이 우리의 에너지 산업의 기둥뿌리를 뽑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한전의 채무 얘기했죠. 한전의 재무 상황이 디폴트, 그러니까 부도가 안 나려면 한전이 전기요금을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가정용 전기요금하고 상업용, 일반용 전기요금 못 올리니까 산업 전기요금 9.7% 올렸는데, 그럼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면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박살이 났죠. 그걸요. 이놈의 녹색 담론, 녹색 정책이 그 뿌리를 뽑는 거예요. 태양광, 풍력 이 두 가지가 뿌리를 뽑고 있는데 좌파고 우파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죠. 전기 정책이요, 에너지 정책이 원가를 중심으로 논의가 돼야지 이게 옳아, 도덕으로 접근할 문제예요, 여러분. 에너지 정책이 우리 삶의 냉방, 난방, 취사, 각종 서비스, 삶에는 전기 자동차까지 하겠다는데 전기의 생산 원가를 생각하지 않고 옳은 전기, 옳다 그르다로 전기 생산을 하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PC 중에서 녹색운동이 우리의 삶을 박살낸 거고, 여성주의 운동, 여성주의가 우리를 어떻게 박살을 내놓고 있는지 봐요, 여러분. 저출산의 원흉입니다. 여가부라는 행정조직, 저출산의 원흉이에요. 여가부 만들고 나서 여성주의가 난리를 치고 난 다음에 이게 여러분 출산율이 뚝뚝뚝 떨어지고 왜 그러냐? 무슨 상관이냐? 가정을 중심에 둔, 가정의 따뜻함을 중심에 둔 삶의 서사가 박살이 났거든요.
남성 중심의 세상을 폭파시키고 유리청장 부순다 막 그러고 난리를 치고, 근데 문제는 가족을 폭파시켰잖아. 남녀 갈등을 극으로 치닫게 하고. 김대중 집권하고 25년 동안 벌어진 결과 여러분 봐요.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은 즐겨라 뭐 그러고, 그때부터 신용카드 대중화되기 시작한 게 김대중 정권 IMF 때 소비 진작 이런 거였잖아요. 거기다가 PC주의가 맞물려 여성주의까지 맞물렸죠. 지금 25년 지났죠. 그때 20대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40대 됐죠. 여러분 40대들 지금 비명 지르고 있어요. 솔로들. 저축도 없죠. 가정도 없죠. 40대죠. 화려하지도 않아요. 화려한 솔로요? 아주 냉정하게 해서 이 82년 지영이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사회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여력이 없어요. 그러면 여성들은 그렇게 됐다고 치고, 남성들은 속칭 번식 탈락한 남성들 대단히 비애에 빠져 있죠. 세상을 향한 저주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PC주의자들이 환경 강조했죠. 여성 강조했죠. 또 하나 뭐 강조했어요? 동물권 강조했습니다. 사랑받고 존경받는 환경과 동물, 그리고 성소수자 이런 얘기했죠. 그 와중에 사랑받는 남편과 부인, 남편과 부인, 자식들, 가정 담론이 폭파가 됐다고요. 여가, 여행, 문화생활 이런 게 삶의 중심이고 가족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지금 세상에 담론이 전개된 결과 나라의 기둥뿌리가 뽑힌 거예요. 삼성전자 지금 여러분 오늘도 이 와중에 4.7% 더 떨어졌어요. 추락하는 삼전에는 바닥이 없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얼마까지 떨어질지도 모르겠는 상황이죠. 이 위기를 반절시킬 우리의 저력이 고갈되어 있다고 해요, 여러분. 한국 하면 어떤 나라였냐면 저마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한국은 정말 책임감 강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이랬다고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떠냐면 노동은 귀찮은 잡일이에요. 잡일.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에 임하는 대한민국만의 스피릿은 지금 공중 분해됐죠. 여가가 중요하고 여행이 중요하고 소확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소소한 내 행복 이런 게 중요하고, 일자리 자체에서는 내 권리를 주장하지 의무는 실종되어 간다고요. 어떻게든 노동량을 줄여야지, 노동을 회피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여기 와서 제가 이 보수에 와서 경악을 하는 건 우파가 반공만 부르짖고 PC주의에 맞서질 못해요. 그러니까 반공만 부르짖지 PC주의에 맞서서 지금 세상에 담론이 소미 담론이 PC주의 담론으로 꽉 차 있는데, 이게 세상에 PC주의 담론으로 꽉 차 있는지도 몰라요. 이 PC주의의 이번에 보세요. 작가 한강 얘기 나오지만 한강뿐만 아니라 방송 작가, 그 다음에 스토리텔러들 전부 다 PC주의에 기반해서 스토리텔링을 얼마나 소비주의와 PC주의가 결합한 그 담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지. 우파 담론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신우파들이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 한동훈을 신우파라고 봐보자고요. 제가 왜 한동훈한테 경악을 하냐면 PC주의에 맞서나요? 아니에요. 본인도 졸라 PC예요. 이번에 어깨뽕 넣었다가 걸린 것 같던데. 그런 사람들이 PC에 저항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뭐 하자고 하냐면 반공을 벌이자고 그래요. 반공을 벌이재요. PC주의에 맞서야 되는데 우파가 답이 없는 건 반공을 고집하면서 세상에 뒤처졌기 때문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반공 플러스 PC주의에 맞서는 이 두 개를 반공에다가 추가를 해야 되는데 PC질을 하면서 반공을 뿌리 뽑겠대. 와, 그러면서 우파래.
이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주사파 대 강남 좌파야. 좌파는 주사파, 우파, 자칭 우파는 강남 좌파.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 내가 요번에서 기절을 하는 거야. 한동훈 쪽에서 요번에 풍력, 김소희 의원 그 법안 내는 거, 신재생 법안 내고, 뭐, 김지혜, 최보윤, 그, 전장현 입법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녹색 법안, PC주의 법안 이런 것들을 막 보수 쪽에서 한동훈 쪽에서 막 나온다고.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보수도 신재생, 녹색에 뭐 풍력하자고 이러고 있고, 신재생 카르텔, PC한 것들 이런 것들이 보수의 주류가 말이 돼? 근데 여기서 보세요. 맨 처음에 윤석열 정부 시작할 때 제 방송 쭉 보세요. 반공 플러스 반 PC잖아요. 반공은 어르신들이 하는 그거에다가 젊은이들이 하는 반 PC 두 개로 윤석열 정부의 스피릿을 구성하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뭐 했어요? 국민통합위원회 만들었잖아요. 졸라 서윗하게. 김한길의 그 국민통합 그러면서 거기도 PC 페미니스트들 우르르 들어가는 국민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반 PC 노선을 무력화시켰잖아요. 그게 자기한테 어떤 정치적 후가로 들어올지 윤석열이 생각이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죠. 김건희 여사 맨 처음에 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동물권 운동이에요. 개식용 그래, 그건 어느 정도 그렇다고 쳐. 근데 그 동물권 운동을 좌파 애들 막 윤미향 밑에 있던 애들이랑 같이 막 밥을 먹는다니까 내가 뭐 기절하는 줄 알았어. 뭘 몰라서 그랬는지 그랬나 했더니 아니야, 그냥 최재형이고 윤미향 밑에 있었던 애들이고 동물권 운동이고 통일 운동이고 이런 거에 자기도 진심이야. 환장하네. 거기다가 김대기, 이관섭, 뭐 한동훈, 친환경, 에너지 이런 거 미명하에 산업부를 다 그쪽한테 다 내줘. 산업부 친환경 노선 있는 애들한테 다 내줘. 보건복지부는 좌파 하자는 애들한테 다 내줘. 장애인 예산 뭐 이런 거에서 김지혜, 최보윤 아까 전장현 좌파 애들을 입법을 대신해줘. 보건의료 좌파 대신 윤석열이 저 난리쳐. 김대기, 이관섭은 풍력 중심으로 뭐 2차 ESS 뭐 이런 거 한다고 난리치고 앉아있어. 뭐 하자는 거야? 그리고 윤석열 자기가 그 반공하고 국가주의적 관점에 중심이 두겠대. 그런데 더 웃긴 건 그 반공과 국가주의적 관점에 뭐 이렇게 활동가들도 있고 그거에 가장 그 우파의 코어에 있는 반공과 국가주의적 이런 식의 대한민국의 이게 기득권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런 식의 가지고 있었던 코어 지지층의 의사인데 그 의사를 두들겨 패. 와, 반공 운동에서 의사들 빼버리면 어떻게 되지? 막 머릿속에서 스쳐가는 사람들 막 있는데 정치를 무슨 근본 없이 해. 무근본이야, 무근본. 윤석열이고 한동훈이고. 그리고 이렇게 정치가 대혼돈에 빠졌는데 팬덤만 남았어. 팬덤은 정책을 안 보거든요. 유재일 너는 왜 김건희한테 지랄하니? 윤석열한테 지랄하니? 한동훈한테 지랄하니? 이 문의 새끼들아, 내가 지랄을 안 하게 생겼니? 그러니까 노선도 붕괴했지, 정책도 붕괴했지. 이 와중에 이권 가지고 이전 투구만 한다고요. 아니 지금 방송계도 KBS 사장 하자마자 충성맹세한 인물들만 기용한다 이 말이 안 나와? 보수 인사들도 절레절레 보수 인사들이 다 결별하게 만드는 정치 아니야? 그리고 딸랑딸랑 이런 사람 사장 만들고 반공 세력, 반 PC 두 기둥 허물고 반 문재인 정책에 반 문재인 정책 한다고 했더니 의료도 문재인 그대로 해. 에너지 정책도 문재인 그대로 해.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정책이고 뭐고 필요 없고 노선도 필요 없고 그냥 윤석열하고 김건희랑 친분이 있으면 그냥 출세하는 거야. 거기다가 이거에 저항하는 한동훈이 뭔 저항을 해? 빈정상에서 지랄하는 게 저항이야? 노선이 달라? 정책이 달라. 노선과 정책도 탈보수하는데 그런데 윤석열에 맞서는 보수의 희망? 미쳤냐? 뻐꾸기들의 난동이라고 그래요, 저는 요새.
아, 참 기가 막힌 꼬라지입니다. 기가 막힌 꼬라지.